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2021년 글로벌 연수사업 회계정산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게 된 딜러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정희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산 업무 일반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 연수 경비 항목 세부 기준과 관련해서 경비 집행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관련 주요 FAQ와 등을 하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산 업무 일반과 관련하여 사업비 정산의 기본 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온라인으로 코이카는 이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연수 사업의 연수 경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플로우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연수 기관들은 모두 플로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연수경비 요청 및 지급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연수기관에서 약정 내역에 근거하여 연수경비를 지급을 요청을 하면 코이카는 연수기관의 지정 계좌로 경비를 송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후에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경비 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비 집행 내역 및 결과 보고서를 코이카에 공문 제출하고 증빙 서류의 스캔본, 사본을 플로우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또한 정산자료 원본을 회계법인에 송부하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저희 회계법인에서 정산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산 검토 지침은 온라인 연수 경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서 경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게 되고 증빙 서류 원본 접수 후 20일 이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산 검토를 완료하고 정산 검토 결과 보고서를 협력단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정산 검토가 완료된 후 코이카의 집행 내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코이카에 송부하게 됩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발생이자 및 불인정 내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코이카에서는 회계법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에 연수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경비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지정 계좌에 반납하게 됩니다. 연수기관은 관련 세금계산서와 잔액 입금 등을 코이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추가 경비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수기관은 추가 경비를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코이카는 연수기관에 지정 계좌를 송금함으로써 이 과정과 관련된 정산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정산 서류를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수기관은 연수 종료 후에 사업추진협조요청 공문 내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정산 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연수가 종료가 되면 저희 회계법인에서 연수자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통상 과정 종료 후 3일 내에 각 기관별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별도의 이메일을 통하지 않고 플로우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각 사업별 증빙 서류, 사본과 원본, 그리고 보완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 연수기관의 리마인드를 거치고 또 협력단의 관련 사항들을 고지하는 등을 통해서 정산 일정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연수기관이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는 정산 내역서 및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정산 건별로 정산 내역서를 작성을 하시고 증빙 서류를 취합해야 됩니다. 정산 내역서는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연수기관은 제출 기한 이내에 정산 내역서 및 증빙 서류 스캔본을 플로우에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될 경우에 업로드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캔본과 별개로 원본은 저희 회계법인으로 송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마련된 증빙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A4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철 순서는 코이카에서 확정하여 통보한 연수경비 항목 순서입니다. 동일 항목에는 지출 일자 순으로 편철하시면 됩니다. 즉 발생한 일자가 빠르면 빠른 순서대로 편철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시고 원본을 저희 안진회계법인으로 송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실 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에 있는 원 IFC 빌딩으로 송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플로우 및 우편으로 증빙서류 제출할 경우에 제출 기한을 절대 준수해야 됩니다. 특히 과정이 종료돼서 정산을 완료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한 여러 과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수의 정산 과제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 업무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 기한을 절대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수경비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경비의 편성과 관련하여 모든 경비 단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관리 예금 계좌는 연수기관 명의의 보통 예금 구좌를 신규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나 코이카와 협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연수경비의 전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기관은 코이카에 필요한 경우 약정금액 총액 내에서 정산 항목 간 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 집행 전 코이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됩니다. 단 비전상 항목은 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용과 관련하여 세 과목의 경우 세 과목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한 소과목 내에 다른 세 과목과 전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쪽 세 과목을 모두 판단합니다. 즉 전용을 준 세 과목과 전용을 받은 세 과목 한쪽이라도 예산 한도 내에 50%를 초과할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후에 정산 결과 보고 시에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 혹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코이카의 승인을 받으셨을 경우 전용 승인 문서에 대한 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연수경비의 요청과 지급과 관련하여 연수경비의 요청은 과제 실시 계획 제출 후 공문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약정 금액의 최대 90%가 청구 가능합니다. 연수경비의 지급은 연수기관의 요청 후 5일 이내에 요청 금액을 지급하고 과정 종료 후에 정산 결과에 따라 잔액 반납을 하거나 또는 추가 경비가 지급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연수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연수경비의 집행은 편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연수기간의 사유로 과정이 취소되거나 연수 일수 또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우 발생한 사전 준비 경비는 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원수로 계산되는 항목의 경우 약정 당시 인원이 변경되면 실제 참여한 최종 인원수로 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 준비는 사전 보전이 가능하나 실제 집행되었을 때는 실제 참여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도가 조정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경비의 관련하여 지정 예금 계좌에 송금된 연수경비는 다른 목적의 경비와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경비 집행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영수증은 기관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혹은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현금 원수증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강인 영수증 및 개인 신용카드도 가능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코이카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 명의 및 세금 징수입니다. 거래의 명의는 연수기관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수한 증빙은 정산서의 편철 후 날짜 순서대로 편철하신 후에 회계법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청구하시면 되고요. 강사료 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관련 세법에 의거해서 원천 징수를 진행한 후 연수기관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정산내역서 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에서 요구하는 정산내역서 및 영수증비 정산서 표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산내역서는 엑셀로 작성이 될 것이며 흰색 바탕 부분에 해당 내용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연수경비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증빙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예산이 전용되었을 경우 전용의 예산을 별도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전용 승인 문서에 대한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연수 경비 항목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경비 구조는 직접 인건비, 재경비, 여비, 교육경비, 과정성과 경비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항목이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항목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전용이 가능한 항목은 이 세 항목 내에서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액이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 정해진 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대로 정산이 된다는 것으로 의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는 집행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경비 기준에 대해 뒷부분에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선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자, 사업실무자 및 보조인력의 연수기간, 연수준비 및 사업관리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됩니다. 편성 기준은 관리자 및 실무자는 반드시 연수기간 소속 직원이어야 됩니다. 단 보조인력은 단기 계약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무자 및 보조인력은 온라인 연수기간 반드시 전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문으로 코이카에 승인 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 인력은 제외됩니다. 편성의 상식은 일당 인건비의 연수기간 그리고 투입률의 곱이고요. 여기에 준비 및 사후기간과 투입률을 고려하여 산정을 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표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수기간 등을 감안을 하시면 전체 편성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은 최대 3개월 66일입니다. 1개월을 22일로 계산했을 때 최대 66일까지 편성이 가능하고요. 연수기간은 코이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온라인 연수기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면 연수 인원이 20명을 초과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보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가 투입과 관련해서는 코이카와 사전에 협의하여 관련 금액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집행 방식은 투입 인력의 인원, 등급, 투입률과 관계없이 편성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집행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집행이 되고요. 이 경우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인건비 확인 내역서, 주간 업무 보고서 등입니다. 재경비는 직접 인건비 및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를 경비에 편성하면서 비정상 항목으로 증빙 서류는 기관 명의의 수령증이 필요합니다. 경비의 최대 15%를 편성을 할 거고요. 사회적 기업이 공동 참여를 할 경우에는 직접 경비의 22.5%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에 대한 코이카 증빙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표와 인건비 확인 내역서, 주간 업무 보고서, 기관 명의 수령증 등이 있고요. 각각 연수기관의 서명, 연수기관명, 그다음에 날인, 담당자의 성명, 그다음에 관련 서명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수생 지원 경비 및 전문가 지원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생 지원 경비는 연수생의 원활한 온라인 연수 참여를 위해 연수생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이고요. 전문가 지원 경비는 현지에서 원활하게 온라인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생을 지원하는 현지 전문가 및 관련 인원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연수생 지원 경비는 체재비 총액과 기타 경비 총액의 합으로 편성이 되고요. 체재비의 기준은 코이카 전문인력 업무처리 지침 내에 전문가 체재비 기준표에 따라 편성이 됩니다. 5급 일식비 기준의 50%로 편성이 되고, 기타 경비는 체재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로서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집행 방식은 가급적 연수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체재비는 실제 연수 참여일에 따라 지급을 할 겁니다. 자연재해나 전염병 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수령도 가능합니다. 제출 증빙은 연수생 명의의 계좌 사본 그리고 계좌 이체증 등이 필요할 겁니다. 연수생 명의의 계좌 사본에는 연수생 명의 명확히 표시가 돼서 참여하는 연수생과 이름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지원 경비의 경우 편성 기준은 마찬가지로 체재비 총액과 기타 비용이 총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체재비 기준도 코이카의 전문 인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내 전문가 체재비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기타 경비는 체재비를 제한 지원 경비로 역시 실비정산입니다. 집행 방식은 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등급에 따른 경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 연수 종료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하며 체재비는 실제 연수 참여일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강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강의료와 강사 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는 강의 형태, 동영상인지 실시간 스트리밍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고 강사 형태, 국내 해외 초청, 연수기간 내 소속 여부와 무관하고요. 또 통역을 활용하는지 활용하지 않는지와 무관합니다. 이에 따른 감액은 없으며 등급별 강의료와 강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성 기준은 투입될 강사의 등급 및 강의 시간에 의거해 예상을 편성됩니다. 강의 시간은 동영상 파일의 재생 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시간 등을 총합을 의미하고요. 촬영 대기 및 기술적 지원 등 강의 시간, 본연의 강의 시간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개의 강의를 쪼개서 여러 개의 회차로 구성할 경우에도 각 회차 시간의 총합을 강의 시간으로 간주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강의의 교육 활동으로 질의응답, 퀴즈 출제, 액션 플랜 피드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강의 시간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 강의 시간의 50% 한도 내에 편성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것이 편성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코이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고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및 실시 계획서 등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편성 상식은 등급별 강의료 및 강의 시간, 그 다음에 강사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집행 방식은 아래 강의료의 강사 등급에 따라 지급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료는 1시간 단위로 지급됩니다. 30분 이상은 1시간분을 지급할 수 있으나 30분 미만은 미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29분일 경우에 1시간의 강의료가 지급이 되는 반면 1시간 30분 혹은 31분일 경우에 2시간 강의료가 지급이 됩니다. 실시계획 제출 후에 강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 강사의 이력서를 취합 후에 정산서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코이카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강의료에는 강의 자료에 대한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코이카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는 온라인 강의 및 강의 자료에 대한 코이카 글로벌 연수 강의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의서 확인서를 별도로 진구하셔서 이 자료도 정산 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강사료는 결과 보고서 내에 명시한 최종 강의 시간을 근거로 집행할 것입니다. 단 연수기관 측에서 강의 및 강의 외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강사료 외 강사 여비의 지급 대상은 외부 강사 또는 근무지의 장소에서 강의하는 내부 강사가 해당이 됩니다. 강사의 근무지가 강의 장소일 경우에는 일당 2만 원,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일당 5만 원 정액이 지급되고요. 수도권은 동일 시도로 산정을 합니다. 강사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연수기관의 책임이 있고요. 해외 초청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 의무는 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연수기관이 강사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연수기관이 원천 징수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강사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징고할 수 있고 기타 소득으로 징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사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유형에 따라서 원천세액을 하단에 보시는 표에 따라서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8.8%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진행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또는 담당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원천세 신고는 2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 2월 10일까지 납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고 지연될 경우 원천징수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10% 정도 추가로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에 늦지 않도록 원천세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료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강사 서명의 영수증 또는 송금증, 그리고 원청징수 영수증, 그다음에 강의 자료, 사용 동의서,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연수기관 담당자가 실제 강의 시간을 모니터링하여서 기록한 영상 강의 시간 모니터링 보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필요시에 동영상 강의 일체나 캡처본 또는 피드백 내용 파일 등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 관련 자료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 내부 강사의 경우 내부 강사료 총 금액이 작성된 기관 발행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비는 장거리일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제출 후에 강사 변경할 경우에 강사 이력서를 첨부하시는 것을 다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강사료 산정 내역서 서식을 예시로 기재하였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입력하시면 총 강사료와 강사료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천징수 여부, 그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들을 챙길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련 증빙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강의의 교육활동, 질의응답, 퀴즈 출제, 액션플랜 피드백 제공 등의 영상 강의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계획 및 보고서, 그리고 관련된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영상 강의 시간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다 배포드린 양식이고 관련된 담당자의 성명, 날인, 그다음에 연수기관의 성명, 날인 등이 필요할 겁니다. 통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으로 인한 강의의 의미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수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통역, 보통 코옥스의 통역풀을 활용을 권고드립니다만은 통역 경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기준은 통역사의 통역료 및 필요시 교통비를 포함하여 실제 활용 일수에 해당하는 경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 상식은 시간별 통역료 단가와 투입 일수를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고요. 일일 평균 통역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집행 방식은 뒷페이지에 있는 표 3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30분 이상 통역 시 1시간분을 지급하며 30분 미만일 경우에 통역료는 미지급됩니다. 통역대학원 졸업생이 아닌 일반 인원을 활용할 경우 해당 경비의 70%가 지급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시 통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코이커와 협의하셔야 됩니다. 통역사의 체재비는 교통비, 강사회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요. 식비와 숙박비, 실비로 정산을 합니다만은 글로벌 연수사업, 길라잡이, 초청연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료 지급 기준 중에서 참고하실 거는 상기 언어 외 영어, 아랍어, 중국어, 일어, 독어, 불어, 서반어, 러시아어 이 언어 이외에 참가국 모국어로 통역할 경우 불어, 서반어 기준 단가로 지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따라 정액을 지급합니다. 증빙 서류는 통역사가 서명한 서명 영수증, 그 다음에 입금증, 또 관련하여 강사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코엑스 통역풀에 미등록된 통역사의 경우에는 이력서를 정사서상에 첨부하셔야 됩니다. 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비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번역하고 강의 자료 등의 번역비를 번역비 기준에 따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상식은 번역비 기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통번역 대학원 졸업생이 아닌 경우에 표 4의 기준의 7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은 지급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 및 실비 정산입니다. 증빙 서류로 필요한 것은 번역물, 그다음에 번역비 증빙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그다음에 이력서가 필요할 겁니다. 코옥스 통역풀을 사용할 경우에 별도의 이력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문 단위 계산 시에는 MS 워드 파일 내 단어 개수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단어 개수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비 산정 내역서 서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 경비로 시설 임차료, 교육활동 경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집합교육 등을 위해 현지 시설 임차가 필요한 경우, 강의실과 기자재 활용 등의 시설 임차가 필요한 경우 시설 임차 및 임대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활동 경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기준은 견적에 따라 편성할 수 있고요. 시설 임차료에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항목과 중복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비를 별도로 구분을 하거나 식비 등을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현지 공간 요청 시에 필요 기자재는 별도로 지원하고 사용 후에 수원국에 기증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코이카와 사전에 협의하셔야 되고요. 교육활동 경비의 경우 편성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스튜디오 대여료, 동영상 제작 비용, 더빙 등과 관련된 경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따라 편성할 수 있으나 영상 제작 업체를 활용할 경우 영상 제작 업체의 견적은 비교 견적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산성 항목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기관의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기자재는 구매할 수가 없고 관련 사항들은 정산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산성 항목을 금지하기 때문에 다만 필요할 경우 코이카와 사전에 협의하셔야 됩니다. 관련 서류는 인보이스 또 견적서를 포함하셔야 되고요.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과정성과 경비와 예비비입니다. 과정성과 경비는 온라인 연수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자문 및 기획회의, 평가회의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문 및 기획회의, 평가회의는 각 1회씩 필수로 실시하여 관련 결과 제출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정당 10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 경우에 증빙 서류는 기관 명의의 수령증, 프로그램 자문 내역서, 과정기획 및 평가회 회의,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자문 기획 회의는 각 1회 필수로 실시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체 연수 경비의 5%를 기준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승인 요청 문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코이카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의 한도와 상관이 없이 예비비 항목을 사용해야 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코이카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 관련 증빙은 예비비가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 마련해야 될 증빙과 시설 임차할 경우에 마련해야 될 증빙들이 각각 다르듯이 그 항목에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각각 챙기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영수 경비 항목 세부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하여 주요 FAQ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규정과 관련하여 스튜디오 촬영, 실시간 세션 진행을 위해 장거리 이동 시에 연수기관 담당자 및 강사의 숙박비, 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연수기관 담당자는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나 투입 강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경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기관 연수기관 소속이 아닌 강사, 외부 강사이거나 내부 강사일 경우에 강사의 근무지가 강의 장소와 동일 시도일 경우에는 일당 2만 원, 다른 시도일 경우에 일당 5만 원의 정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동일 시도로 산정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 강의의 경우 정산 증빙을 위해 매번 녹화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료 정산 과정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동영상 강의, 캡처본, 피드백, 내용 파일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강의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되도록 녹화를 하셔서 증빙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황상 녹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의 시작, 중간, 끝 시점의 캡처본을 증빙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강의 시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캡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강의 영상 제작 업체 비용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 제출이 필수인데 비교 견적서는 한 부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업체의 실견적서와 함께 비교경적서는 최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부 이상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경비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 강사를 섭외하여 연수에 투입할 계획인데 현지 강사에게 지급할 강사료를 지급할 때 송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송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강사료를 산정해도 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국제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수기간에 재경비에 처리하셔야 됩니다. 즉 수수료를 포함하여 강사를 편성할 수가 없고 기타 경비에서 실비 정산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타 경비에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관련 송금 수수료는 정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규정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수립 당시에 계획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추가 보조 인력을 투입하였는데 약정 체결 이후에 연수생이 계획 인원에 선발되어 20명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보조 인력에 대한 편성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 체결 당시에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보조 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정액 지급되기 때문에 연수생 선발 인원이 변경되어도 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산과 관련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진회계법인은 위탁정산 업무 전담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과 관련해서 관련 서류나 원본을 보내실 때는 앞서 보여드린 주소로 꼭 늦지 않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통번역비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지출 증빙 자료는 원수 사업 종료 후 한 달 전에 보내야 되는데요. 통번역비 원천징수 영수증 동안 그것 하나인데 이번 연수는 7월 2일에 종료하였고 통번역비는 종료 이후 지급되었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금은 다음 달 10일, 8월 10일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은 나중에 보내도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신고 영수증은 나중에 주셔도 되지만 사전에 연수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시고 원천징수 내역서는 별도로 강사에게 지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연수기관에서 지급하신 원천징수 내역서를 별도로 보내주시고 추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하신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후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산 내역서 엑셀 파일 작성 시 전용하지 않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전용 후 예산세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계획 예산과 전용 후 예산값이 같음. 네. 전용 후 예산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집행액을 입력하면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 됩니다. 그 전용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전용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획 예산과 전용 후 예산값이 같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전용하였을 경우에 별도로 예산을 전용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흰색 부분에 전용 예산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서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후 예산과 계획 예산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값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상 2시간 강의인데 실제 2시간 30분 강의할 경우 강사료는 3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초 예산대로 2시간만 지급해야 하나요? 실시 계획서상 2시간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근데 실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다가 강의 시간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결국 실시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시 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 코이카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협의하지 않고 2시간 강의로 되어 있는
예산에 2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청구하시게 되면 2시간에 대한 것만 인정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이카 측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실시 계획서를 변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는 통번역부 양식과 회계법인에서 보내준 양식이 상이한데 발표 자료에 있는 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네,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통번역 그 번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누가 지급을 받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경비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양식이 매우 상이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회계법인 쪽에 플로우에 관련 상황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네요. 4번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 꼭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요한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시는지에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상 4번을 복사본으로 그 제출하시는 경우에 그 증빙 서류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본을 제출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4번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 원본 대조필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그 서류가 있으시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법인 측에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을 하시고 또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보내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일부 증빙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제출되는 문서와 중복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서, 평가의 회의록 등등 동 문서들도 프린트하여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지요? 일단 원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출력하셔서 제출이 필요하고요.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복되는 자료의 그 순서에 맞춰서 편차를 하시되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되는 자료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역비 증빙서류 번역물 한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물의 양이 꽤 많습니다. 번역물 전체를 프린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번역물 전체를 소프트 카피로 플로우에만 올리면 될까요? 번역물 중 인풋만 샘플로 프린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네, 소프트 카피로 일단 플로우에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전체를 프린트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분량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번역물 전체 번역물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일부만 제출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번역물의 표지,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끝 부분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고 다만 전체 성과물은 소프트 카피로 플로우에 모두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천징수 내역서는 따로 양식이 있는 건가요? 원천징수 내역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된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양식을 제공해 드리지는 않고 국세청의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세무와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연수기관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사무소나 혹은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세부 작성 방식은 연수기관의 세무 담당 또는 회계 담당 사무소에서 보다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상황에 좀 많이 고생들 많으시고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집행된 금액과 관련 증빙 내역이 증빙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른 부분들보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염두에 두셔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정산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또 불인정되는 사항들이 없이 또 그 과제 종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연수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